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렇게 또 휴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고 방송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3.1절이죠. 우리 애국 열사들 하여튼 우리의 그 고인들의 넋을 기리면서 하루를 의미 있게 거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제가 어제 새벽부터,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번 쭉 봤어요. 미국장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오를 듯 말 듯 하다가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연말 연초에 그 놀랄만한 그 랠리 이후 그로 인한 수익을 약간 잠식당하는 것 같아요. 잠식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도 보니까 2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어요. 많이 빠졌어요. 다우지수 계속 빠지네.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증시는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 이날 다우지수 232.39포인트 빠졌습니다. 32,656.7 32,656.7에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2월에만 4.19% 하락을 했고 연초에 비해서 1.48% 떨어진 거죠. 사실상 제자리 걸음 또는 일보 후퇴 수준이다. 일보 후퇴 수준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S&P 500은 이날 0.3% 내려서 3,970.15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은 0.1% 떨어진 11,455.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2월에 2.61%, 나스닥은 1.11%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초 대비 플러스이지만 점점점 지수 성장분을 빼앗기는 것 같아. 뭔가 빼앗기더라. 2월의 그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그래서 1월처럼 밝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3월 말로 예고된 FOMC의 기준금리 결정이야. 2월에 발표된 물가 동향을 알려주는 1월치 결산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완강해서 연방준비제도를 자극하고 있다. 연준은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더 높이, 더 오래 올려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그 시장에 팽배한 것 같아요. 증시는 우상향 추진력을 얻지 못하면서 뭔가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고 있다. 연준이 그 상반기에 최소 2번 이상의 금리를 올리고 어쩌면은 한 번은 50bp 빅스텝을 다시 밟을지 모른다는 그런 예상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 들썩들썩입니다. 들썩들썩이고 전일 미국 국채 단기물 대표인 2년물의 금리가 4.883까지 올라서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오늘은 장기물인 10년물 수익률이 3.926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곧 2년물인 5%를 넘어서고 10년물인 4% 고지를 이제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2월 중에 2년물은 70bp 이상, 10년물은 50bp 이상 치솟았어요. 이 무위험 국채의 수익률이 계속 오를수록 증시 투자에 대한 그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메리카가 아니고 아메리프라이즈 전략가죠. 전략가가 증시가 2월부터 이제 채권이냐 MMF와 경쟁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 합니다. 증시가 채권이나 MMF와 경쟁하는 모습. 2월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은 지난달부터 이제 수익률이 크게 오른 채권 시장 등을 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채권 쪽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S&P 500 지수는 올해 말에도 지금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UBS에서. 하고 경기 하강이 아닌 순환이 시작된 시장이나 이 독일 등이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더 조언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투심을 짓누르지만은 우려했던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이날 대형 마트 체인 타겟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89달러예요. 예상치 1.4달러 크게 못 들어왔고 매출도 314억 달러로 예상치 307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 상승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연간 순이익 전망이 월가 예상을 밑돌았어요. 전문가들은 9.23달러를 예상했는데 그 회사는 7.75에서 한 8.75달러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망이 썩 좋지 않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목요일에 실적을 내놓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전망은 좀 엇갈리던데 그 번스타인은 재고 위험이 작아가지고 기대가 크다고 했지만은 크레딧 스위스는 주당 순이익이 3.11달러로 예상치 3.21달러를 하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시티는 그 딕스 스포팅 구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이제 중립으로 하향을 해요. 주가는 이날 0.87% 빠졌고 그 딕스는 최근 월마트로부터 아웃도어 사업부를 약간 인수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물결을 타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시티는 수요가 둔화되면서 의류나 신발 판매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울한 장세이지만은 개별 기업 이슈는 계속되는데 이날 비대면 허생의 플랫폼이죠. 이 줌이 4분기에 주당 1.2달러 이익을 냈다고 밝혀가지고 예상치 81센트를 훨씬 압도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8% 이상 급등을 해요. 하지만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월가는 코로나 수혜가 이제 사라졌다, 야박한 평가를 내려 주가도 장 마감에 앞서서 결국 1.18% 상승에 그칩니다. 월가는 해묵은 코로나 이슈보다는 빅테크들의 새로운 사업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혈당 체크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애플은 주사기로 혈액 샘플을 채취하지 않고 레이저 센서랑 빛 측정 방식으로 혈중 포도당 수치를 재는 기술을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해요. 애플 와치에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은 관련 경쟁사들이 치명타를 입고 헬스케어 시장에서 일대 변혁이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런 예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레버러토리즈하고 덱스컴, 그 메드트로닉 등이 이런 소식에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좀 흥미롭네요. 일단 이렇고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좀 올랐어요. 0.2%. 제일 큰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1.2% 빠졌어요. 엔비디아 좀 빠졌고 AMD도 0.2% 빠졌고 브로드컴 1.5% 올랐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6% 아주 좋은 흐름 보였고 인텔 조금 올랐어요. 0.1%. ASML 계속 빠지네요. 좀 2.27% 많이 빠졌어요. 퀄컴이 0.09 상승했고 TSMC 0.26% 빠졌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42% 빠지고 0.42% 올랐고 마이크론이 0.1% 빠졌습니다. 하여튼 내일이 또 기대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